간이형 종합심사를 낙찰받는 방법. 그건 바로 남들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간이형 종합심사는 크게 4가지로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입찰 금액과 단가입니다. 그렇다면 입찰 금액과 단가는 어떻게 써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석은 내역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역 작업을 하면서 단가 심사를 위한 금액대로 맞추는 건데요. 세부 항목 각각의 입찰 단가를 결정해서 개수를 곱하면 세부 항목별 입찰 금액이 되고 그 입찰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내역서 총액, 즉 나의 투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가장 흔하지만 내역 작업을 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OK판은 이들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고 분석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사정률, 균형 단가율, 기준 단가율 등의 우리가 간이형 종합심사를 받는데 필요한 값들을 정의한 후에 내역서를 이 값들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는 중요 지표들만 정의를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은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분석판을 통해 중요 지표들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산식들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분석판의 구조는 심플합니다. 균형 가격과 나의 투찰 금액을 만들면 나의 예상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산식에 의해서요. 여기서 균형 가격은 경쟁사의 투찰 성향을 가상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산출할 거고요. 균형 가격을 산출했다는 전제하에 나의 사정률을 결정하면 투찰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 산출부터 저와 함께 실습해 보시죠. 먼저 우리의 경쟁사들이 어떤 입찰 금액으로 투찰할 건지를 상상해 볼 겁니다. 입찰 금액을 몇 개의 구간으로 묶어뒀는데 이 기준이 되는 지표는 사정률입니다. 사정률을 클릭하시면 더 세부적인 조정도 가능하고요. 입찰 참여 업체를 100개로 가정했을 때 각 구간별로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지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업체 분포율의 총 합이 100이 되도록 맞춰지면 여기 숫자가 표시가 되고 파란색 테두리로 표기가 됩니다. 100이 됐다면 균형 가격 분석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입찰 참여 업체들의 평균 사정률이 산출됩니다. 평균 사정률이 나오면 이 사정률로 나올 수 있는 최저 균형 단가율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데요. 이 표와 같이 입찰 금액이 들어온다면 이 업체들의 평균 사정률은 마이너스 0.015%이고 이때 균형 단가율은 최저 82.52037% 이상에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균형 가격은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한 가운데 60%에서 형성되어 기초 대비 82.8822%로 결정됐습니다. 스텝 1의 균형 가격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복습해보면 우리는 경쟁 업체들의 투찰 성향을 사정률을 통해 예상해 봤고 이 사정률을 통해 최저 균형 단가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하여 산술 평균한 값으로 균형 가격을 산출했고요. 이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위, 아래 입찰 금액 만점 구간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 중에 나는 어느 지점에서 투찰을 해야 할까요? 스텝 2에서 그 지점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균형 가격이 맞다는 전제하에 투찰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스텝 2는 스텝 1에서 산출한 최저 균형 단가율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스텝 2의 핵심은 사정률입니다. 예전 가격이 어디서 결정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격심사 제도에서 수없이 많이 했던 바로 그 사정률 분석입니다. 예전 가격, 즉 사정률이 중요한 이유는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면 예전 가격이 이 균형 가격으로부터 만점 구간을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이 나오면 위아래로 만점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예정 가격에 따라 이 만점 구간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찰 금액 산식에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려면 이 루트의 값이 높아야 하고 루트의 값이 높으려면 괄호 안의 값이 낮아야 합니다. 괄호 안의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자가 낮아지거나 분모가 높아지면 됩니다. 여기서 예정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모의 값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식의 최종 점수도 높아지는 거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논리에 의해 예정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 네모의 크기 또한 커집니다. 즉, 입찰 금액 점수 만점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정 가격, 즉 사정률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만점자가 적어지고 플러스로 갈수록 만점자가 많아진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점자가 여럿인 상황에서는 낮은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점 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찾아내야 합니다. 균형 가격과 사정률이 결정되고 나면 이 두 가지 값에 의해 기준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단가율의 이상으로 입찰 단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단가율 곱하기 프로로 최소 입찰 단가율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이 입찰 단가율을 OK판의 시스템이 가지고 가서 내역서의 각 세부 항목별로 일괄 적용을 하고 그 내역서의 총 합산 금액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투찰 금액입니다. 균형 가격과 나의 투찰 금액을 비교한 결과가 60점이 아니라면 나의 투찰 금액을 조정해서 맞춰야 합니다. 다른 값들로도 투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사정률을 통해 조절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찰 금액 산식에 따라 예정 가격이 높아지면 만점 구간이 넓어지고 예정 가격이 낮아지면 만점 구간이 좁아진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나의 계산 결과가 감점이면 만점 구간을 넓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정률을 높이는 거죠. 계산 결과가 만점이라면 그 투찰 금액은 최저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투찰하셔도 되고 원하는 만큼 좀 더 높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분석판은 경쟁사 투찰 성향 예측으로 균형 가격을 뽑고 예정 가격이 나올 사정률을 예상함으로써 투찰 금액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의 입찰 공고 또는 무료 프로모션 중인 실전 공고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OK판도 분석판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댓글 또는 OK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